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연준 위원 이 블라드 총재가 기준금리를 7%까지 올려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에 시장은 집중했는데요. 이에 장중에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가 모두 다 치솟으면서 증시에는 부담을 줬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나마 소폭 약세로 그치긴 했는데요. 네, 일단 국채 금리와 달러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긴축과 경기 침체 논리가 등장하며 시장은 빠진 건데요. 일단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일정도 있고 국내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장중 대응 잘 하시고요. 그 전에 들려온 소식들 저희와 함께 점검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 이슈가 됐습니다. 기준금리 9.5%에서 최대한으로는 7% 수준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많이 올리면 내년은 적게, 지금 적게 올리면 내년엔 많이 올릴 거다. 결국에는 올리는 폭은 결국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이 제임스 블라드 총재 말고도 닐 카시카리 총재가 한 달치 지표로 연준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치 지표라 함은 최근에 CPI, PPI가 예상을 하회했다라며 시장이 환호했던 것을 꼬집은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은 근거로 바로 이 테일러 준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준칙의 계산 방법인데요. 일단 일단락 두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황금률로 여겨졌던 게 바로 테일러 준칙이었습니다. 하지만 QE와 각종 부양책, 제로금리 이 시기에는 이 테일러 준칙이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는데 올해 들어서 테일러 준칙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내놓은 PPT 자료로 봤을 때 이 테일러 준칙에 근거해서 5%에서 7%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롭지는 않아요. 올해 연초 대비해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테일러 준칙에 근거해서는 7%, 8% 이야기는 있었기 때문인 거죠. 다만 지금 시점의 시장은 이 이슈를 조금 보며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였다라는 것 정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매파적 발언의 파티였고요. 긴축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0을 기준으로 0 아래면 위축 국면인데 지난달에 마이너스 8 정도였거든요. 이번에 마이너스 19까지 내려갔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확 꺾이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등장을 한 거고요. 또 경기 침체를 자극하는 내용은 미국의 이 2년물과 10년물 그리고 3개월물과 10년물의 역전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긴축과 경기 침체 이슈가 같이 맞물렸고요. 3대 지수 모두 내려갔습니다. 크게 떨어지면서 시작했었던 건 제임스 블라드 총재 발언으로 달러와 국채금리가 상승한 영향이었고요. 장중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제조업 데이터 보면서 조금의 상승 반전의 움직임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전반적으로 기술주도 조금 타격을 입나 했는데 장후반 들어서 기술주들이 조금 많이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요. 전주 대비 4천 건 정도 줄었거든요. 시장에서는 빅테크 업체들이 그렇게 감원을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해고된 인원들은 도대체 어디로 흡수되는가? 여전히 고용은 탄탄하다. 이런 얘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목으로 봤을 때는 혼조 양상입니다. 상대적으로 방어적 섹터인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더 선전을 했다라는 게 눈에 띄고요. 반도체는 엇갈립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뚜껑 열고 나서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인텔이나 다른 종목들 일부가 강세를 기록하며 반도체는 혼조권이고요. 애플이 장 전에는 많이 밀리는 모습을 봤었는데 장 마감은 결국 올라섰습니다. 애플은 폭스콘 공장에 대규모 고용이 있었다. 그래서 생산이 정상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애플 관련주들 같이 강세 나타냈고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 수가 1일 기준으로 폭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니까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마이너스 4% 정도 에너지주의 탄력을 떨구기도 했습니다. 개별 종목들 흐름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크게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온 건 부재했다 정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다녀갔죠. 빈살만 왕세자가요. 20시간 정도 한국에 있었고요. MOU를 26건을 체결했습니다. 약 4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서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올라간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영향권에 들어가지 못한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어제장에서 일부 종목은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추가적인 소식이 나온 업체들은 또 주가 시간외에서 강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이런 내용들 잘 살피시면서 장중 대응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할게요. 내용 얘기는 정말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있을 겁니다. 올해 계속해서 조금씩 금리를 올려왔었고요. 최종 금리는 올해 끝자락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에는 25bp 쪽으로 보는 시각이 좀 더 많기는 한데요. 또 50bp가 기존의 예상이었던 만큼 어떻게 뒤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요 일정 마음 한켠에 염두에 두고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시장 얘기 좀 짤막하게 해보고요. 저는 오늘 또다시 로봇 얘기를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게임 얘기 준비해봤는데요. 게임 관련된 사진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제가 또 부산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이 현장의 생생한 사진들을 좀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지스타 얘기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4일간 이 주말까지 지스타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가 부산의 백스코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렸다고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축소가 많이 됐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규모가 확대됐다고 합니다. 위메이드가 메인 스폰서고요.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크래프톤 등등의 다수의 게임사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 참여사들 내에서도 주가는 좀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넷마블이 어제장에서 5%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NC소프트, 크래프톤 등등의 종목들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위메이드나 컴투스 같은 종목들은 소폭의 약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선은 게임주들에게 온화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긴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넷마블 앞서 보셨듯이 4.91% 정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지난주쯤에 발표했던 실적이 좀 아쉬웠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가량 늘어나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하면서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여기 좀 사진이 작긴 한데 이번에 총 4개의 신작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아스달 연대기와 나 혼자만 레벨업 등 이 신작들을 공개하면서 기대감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어제 주가는 5% 가까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규제 문제인데요. 지난해 중국 언론은 게임을 정신적인 아편이라고 규정하면서 관련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잇따라 게임의 판호를 좀 열어주면서 규제 완화 신호를 제기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관영 매체인 인민망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 산업은 이제는 성장해야 할 산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살살 불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장에서 중국 게임 관련주들 보시면요.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룽투코리아가 9%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룽투게임즈의 이 중국 신작이 출시 하루 만에 중국의 iOS에서 1위를 기록했고요. 사전 예약은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룽투코리아는 최근에 최명성의 바닥 탈출에서도 유망주로 제시를 했던 종목이라서 가능하다면 AS 오늘 부탁드리도록 해보겠고요. 이외에도 M게임이나 넵튠, 웹젠 같은 종목들이 강한 흐름 나타냈는데요. 그동안 중국 쪽의 규제 때문에 움츠리고 있었던 게임주들이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증권가 의견인데요. 게임주들이 내년 하반기에는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사실 정말 많은 게임들이 신작 발표, 개발이 좀 지연이 되면서 게임주에게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내년 하반기쯤이 되면 신작 라인업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게임 산업은 전반적으로 이 경기에는 좀 둔감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도 방어주의 역할을 잘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NH투자증권에서 내놓고 있었습니다. 게임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체크해봤고요. 어제 유튜브 채팅창에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T3 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을 하셨다라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어제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게임 개발사입니다. 시초가가 공모가였던 1,700원 대비해서 40%가 넘게 오르면서 2,445원에서 형성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14%가량 빠진 채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공모가 대비해서 20% 정도 상회한 수준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주식도 어떻게 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특별 출연이 예정돼 있는데 그분이 또 개별주 전략에 굉장히 강자시거든요. 네. 그래서 잠시 후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짤막하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어제 이슈가 더해진 건 이것이었습니다. 삼성 측에서 가정 내 1인 1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삼성 리서치대 로봇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작업 중이다라는 거였고요. 미래 일자리 특구에서는 로봇은 미래 산업의 꽃이고 연평균 20%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꺼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니까 또 연초를 기다리고 있죠. 연초에 CES가 있습니다. CES에서 AR, VR 그리고 로봇이 내년엔 큰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 등이 등장을 했네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장이 좀 좋지 않았던 가운데서도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브리봇이 6%,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 이상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정말 많이 해왔었죠. 최근 들어서 빅테크 업체들의 감원 이야기 계속 전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규모 감원과 비슷한 시기에 물류 자동화 로봇을 도입하고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결국에는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해 나가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산업 자동화가 이뤄질수록 점점 더 이러한 움직임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테슬라나 국내 굵직한 업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로봇연맹에서는 세계 공장 설치 로봇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로봇에 대한 얘기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로봇은 일자리를 대체해 나갈 것이고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10월 말경에 방송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KB금융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국내 경제 산업 고도화를 고스란히 보여줘 왔었다. 그런데 삼성에서 최근에 로봇 사업부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로봇 사업부의 채용을 늘려가고 로봇을 DX 사업부에 직속으로 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봇에 대한 삼성의 의지가 계속 피력되고 있죠. 삼성이 5년 동안 4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중에 얼마가 로봇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삼성의 행보를 본다면 상당 부분의 로봇 관심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85조 시장이다라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놨던 바가 있었고요. 관련한 로봇주 이야기를 했었죠. 일전에 소개드렸습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처럼 로봇이 보급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있었네요. 자, 그럼 국내에선 로봇주들 정말 다 찾아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서비스형 로봇과 산업용 로봇이랑 좀 구분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부품주까지 같이 나눠야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선택은 잠시 후에 출연자 모셔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가나 안 가나는 어제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네요. 엄청나네요. 네. 저도 똑같은 자료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어제 또 40조 이 보따리를 풀었던 빈살만의 방한이 끝이 나면서 제2중동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총 26건의 계약 그리고 MOU를 체결을 했죠. 우리 기업과 사우디의 기업 간의 협력이 총 17건이었고요. 삼성물산이 대표적으로 보시면 40억 달러에 달하는 모듈러 사업의 이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과 사우디 정부 간의 협력도 총 6건이었는데요. 철도 관련주들이 어제 강했어요. 현대 로템도 강한 흐름 나타냈고 또 S-오일과 국내 건설사 간의 계약도 총 3건이 있었는데요. 이 자료는 캡처를 해두시고 보시면서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희비는 좀 엇갈렸습니다. 우선은 어제 빈살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탄소 포집 기술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얘기하면서 KC코트렐이 기사가 나오기도 전부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반대로 이렇게 수주 전망의 신고가를 개장 직후에 경신을 했다가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지었습니다. 3%대 하락이 나왔고요. 반면에 SY나 덕신하우징, 금강공업 같은 좀 작은 종목들이 어제 장중에 강한 탄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이 됐었던 S-오일이나 성신, 양회, 히림 등등의 종목들 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일제히 좀 빠졌고요.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0%가 넘게 빠지는 등 최근에 주가 급등락, 변동성이 심한 부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KB증권에서는 단기 변동성에 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회적인 테마로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트렌드 쪽으로 보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실적에까지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수혜주를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부분은 비단 KB증권 얘기뿐만 아니라 저희 시간에 출연하시는 출연자분들께서도 많이 주셨던 조언이거든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길게 봤을 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따로 봐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관심을 이미 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재료 소멸에 대한 우려를 재차 언급드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관심 받는 쪽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지금부터 전략 담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태성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 자리에서 뵈니까 새롭네요, 이사님. 뉴욕장 오늘 하락 마감이었습니다. 낙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또 어김없이 달러, 국채금리, 긴축, 경기 침체 그렇죠. 이 이슈의 반복이었는데요. 시장 코멘트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종목별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어제 3대 지수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과 조금 더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 1%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생각보다는 저는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된다라는 추가 팁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왜 그러냐면 3분기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먼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를 따라서 코스닥이 올라오면서 중소형 개별 순환매가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 플레이 혹은 시가총액 상위 이 종목들보다는 저는 중소형 개별주에 조금 더 빠른 트레이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개별주도 그러면 압축을 조금 해볼게요. 네. 반도체 쪽으로 봐야 될지,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나 아니면 새롭게 조금 치고 나오는 듯한 게임을 봐야 될지, 여전히 2차 전지를 봐야 될지요. 일단은 저는 반도체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최근에 11월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어제 이제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초에 굉장히 또 급격하게 또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회복을 했다라는 네. 것.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에 성공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은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좋지 않다 뉴스가 나올 때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좋지 않음에 불을 붙이지만 결국 그 감산이 차후에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업황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 바닥을 형성을 해주는 원인으로 또 제공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좋지 않다라고 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반도체 IT에 조금은 집중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도체 IT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쪽보다는 앞서 제가 어떻게 투자 코멘트를 드렸죠? 중소형 개별주의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아무래도 짧은 기간 안에 조금 더 큰 변동성을 우리가 노려보면서 좋은 성과들을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눈여겨보는 쪽은 지금 기판 쪽에서 봤을 때는 이수페타시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있지만 어제 시장에서 살아남은 반도체 기술주에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이 네. 듭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지 못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뭐 같은 업종 내 코리아 서킷도 물론 굉장히 좋았지만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 이제는 고객사가 미국에만 있어도 안 좋고 중국에만 있어도 안 좋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도 지금 고객사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만이 이번 분기뿐만 아니고 다음 분기 혹은 내년을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실적의 개선세 혹은 실적의 성장세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투자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판 쪽에 이수페타시스를 또 강점이 있는 업체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고객사 다변화를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도체 쪽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야기 강조해 주셨네요. 다음 섹터로 갑니다. 게임주요. 어제 또 지스타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중국에 이제 내자 파노들이 많이 열렸다. 그래서 이제 외자 파노도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어제 들어가 보니까 11월 16일에만 뭐 70개 정도 내자 파노 허용을 해줬더라고요. 네. 일단 뭐 좋은 이야기들은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 리포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다수의 게임주들은 목표가 상향보다는 목표가 하향이 조금 네.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게임주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그동안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던 NC소프트가 오히려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작년 혹은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중소형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또 꺾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게임주들도 수급 논리로 인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분기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타 다른 게임주보다 NC소프트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다수의 중소형 게임사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신작에 대한 흥행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신작이 출시가 되면 그날 혹은 그 주에는 반짝 흥행을 좀 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런데 그 흥행이 중기화 혹은 장기화 돼야 게임사들은 큰 돈을 벌어갈 수가 있는데 네. 잠깐 반짝하고 그 다음에 너무 빠르게 시들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게임사들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게임주 하면 NC소프트 이야기 많이 했지만 펄어비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은 사막, 붉은 사막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게임에 무슨 문제가 있나? 게임이 지금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가? 당연히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목별로 지금 이 수급 논리로 인해서 돌아가는 순환매를 저희가 빠르게 또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은 NC소프트는 현재 위치에서 사실 쫓아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W게임즈처럼
그러니까 매출의 다수가 지금 해외에서 발생이 되는 중소형 게임주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W게임즈도 실적 괜찮지 않았나요? 굉장히 좋죠. 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 차이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위믹스에 대한 상패 여부가 또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는 오늘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속보로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또 연기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르든 내리든 너무 관심을 가질 지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니 위메이드는 뭐 본업에 대한 성장성이라기보다는 위믹스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조금은 거리를 두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전반의 시각 확인해 주셨고 그래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은 W게임즈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로봇으로 가겠습니다. 때마침 로봇 브리핑을 하는 날 로봇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던 김태성 이사님을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 이사님이 뭐 유일 로봇도 그렇고 다양한 로봇주에 대해서 말하고 오르면 또 이익 실현하고 이렇게 전략을 참 잘 주신 걸로 소문이 다 났습니다. 지금 어제 또 1인 1로봇 삼성 얘기 그렇죠. 나왔는데 로봇주 대응 어떻게 해요? 사실 1인 1로봇이라는 것은 올 초만 하더라도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또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정말로 1인 1로봇 시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빠르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시작이 어려운 거지 우리 생활에 스며들면 점차적으로 빠르게 지금 확대가 될 수 있는 산업들이 저는 로봇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한식당을 갔더니 이제 이 주문이라든지 물건을 배달해 주는 게 로봇이었거든요. 네. 그때 굉장히 참신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너무 많아요. 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시작하게 돼서 우리 생활에 스며들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스며들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1인 1로봇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공장들 많이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 때문에 공장 증설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인프라 투자도 많은데 그 공장에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로봇들이 일을 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관절이라든지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진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네. 로봇넷 탑픽으로는 저는 유일 로보틱스 현재 위치에서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이 정도의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로봇이나 다관절 로봇 쪽이죠. 유일 로보틱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 가질만 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 로봇이나 다관절 하면 감속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쵸. SPG 이런 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의 위치도 지금은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세 상승이 나오기에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타랠리 우리가 기대한다라고는 하지만 산타랠리 그 이외에 사실 실적에 대한 부담 혹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한 7월 달, 8월 달부터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첫 번째는 수급, 두 번째는 실적, 그리고 세 번째가 주가의 위치.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한 종목들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매수하고 나서 느끼는 이 피로도가 엄청 지금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전략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하네요. 각 섹터별로 관심을 둘 종목을 확 압축을 해주시니까 아마 투자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정리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김태성 이사님의 픽은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확인해보면 기술주와 신재생 에너지 조금 광범위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일단 기술주는 제가 앞서서 좀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스페타시스. 그렇죠. 네. 이스페타시스처럼 조건이 뭐였죠? 어제 시장 지수가 좋지 않았고 반도체 IT 투톱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좀 받쳐주면서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이스페타시스 이야기를 드렸고 일단 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이 프로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아서 기술주보다는 저는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죠. 전기, 원전,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 굉장히 많은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그 5개를 다 살 수가 없으니 뭐를 사야 될까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재생 에너지로 좀 분류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좀 봐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일단 해상풍력도 CS 윈드가 아마 여러분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또 종목이기 때문에 CS 윈드를 좀 제외하고 보니까
저는 수소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전도 좋지만 제가 이제 수소 쪽을 이제 바라보는 이유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옴시티 테마도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네. 특히 연말이나 연초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또 수소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 중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저는 두산 퓨얼셀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가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고 건물에도 들어갈 수 있고 발전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수소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건물용 혹은 발전용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두산 퓨얼셀이 지금은 단연 앞서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과거에 인상형 배터리에서 지금 새롭게 이제 만드는 배터리에는 백금이라고 하는 가장 비싼 원재료가 들어가지 않다라고 해요. 네. SOFC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화. 그렇죠. 네. 백금이 안 들어가니 당연히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면 배터리는 싸지고 마진율은 높아가지고 이제 대중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수주를 이제 모멘텀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두산 퓨얼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로 압축해 주셨어요. 오늘 김태성 이사님의 픽이었고요. 저희 가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코너가 약간 질문지옥 느낌이에요. 자, 네옴시티 관련주. 어제 한미글로벌 막 10% 이상 급락하는 거 보면 아찔하고요. 또 새롭게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뉴페이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탄소 포집 뭐 이런 쪽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 탄소 포집 속보가 나온 게 5시경이었거든요. 네. 근데 왜 KC코트레일은 이미 장중에 상한가일까요? 저희만 모르나요? 일단 뭐 메이저 주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겠죠. 어디서 그래서 아는 제가 수급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KC코트레일처럼 어제 이제 반짝 움직였던 종목분들 당연히 눈이 갈 수밖에 없죠. 네. 이제 원전 끝났나? 이제 탄소 포집인가?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마 탄소 포집이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이 다시 원전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굳이 쫓아가는 지금 매매를 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올해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수출이 이제는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단순히 기대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고 실제로 판매가 되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쪽이 저는 원전 쪽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탄소 포집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 사고로 한번 쉬어갈 수 있는 원전을 조정 시에 매수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탄소 포집은 이미 저는 보유자 영역으로 조금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상승으로. 그래서 오늘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좀 줄여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원전 플러스 수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소 에너지까지 지금 결합돼 있다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아무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에는 많은 컨셉과 많은 유형들이 있겠지만 공격적인 것보다는 저는 지금은 안정성을 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 위치와 현재 기업의 상황이 저는 가장 알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전략 주셨습니다. 마치 로봇 공학 박사와 같은 느낌을 풍겼는데요. 오늘 이사님과 함께 나눈 전략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